안녕하세요. 문화적 심리학 통일 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섭입니다. 최근에 북한에 아주 굉장히 핫 이슈가 있습니다. 뭐죠? 샛별이 떴죠. 샛별. 샛별은 어떤 별이죠? 새롭다 이런 거죠. 새벽녘에 나가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있어요. 그게 뭐죠? 금성이죠. 금성이죠, 금성. 그래서 미래의 지도자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김일성도 샛별 장군으로 불렸었어요. 그리고 현재 김정은이도 어떻습니까? 8살 때부터 샛별 장군으로 불렸었죠. 그런데 지금은 누구예요? 샛별 장군이 아니라 샛별 여장군입니다. 누구겠습니까? 김주애겠죠. 김주애가 차기 북한의 리더가 되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죠.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래서 북한에 대한 아주 가장 전문 매체가 어디죠? 미국의 전문 매체. 라디오 프리 아시아, 즉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이죠. 거기에서 11월 28일 평양 소식통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했냐면 김주애를 조선의 샛별 여장군이라는 표현으로 우상화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시죠. 북한에서 아주 굉장히 높은 직위까지 있다가 한국으로 이제 이렇게 망명하다시피 한 그런 태영호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SNS에 아마 북한의 모든 체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통하게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용어의 변천사로 봤을 때 샛별이라는 용어가 들었으면 아마 후계 구도가 끝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후계자로 이제 김주애가 내정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살 먹은 아이가 어떻게 내정될 수 있는가? 자기 아버지도 김정일이 8살 됐을 때부터 샛별 장군이라고 불려줬었어요. 이런 것으로 이제 놓고 이제 판단해 봤을 때, 후계의 구도가 끝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우리 태영호 국회의원께서도 이렇게 분석을 했었습니다. 어때요? 작년도서부터 김주애 데리고 다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선글라스 자기 아버지랑 확 똑같아요. 그리고 가죽 잠바도 아주 굉장히 고급스러운 가죽 잠바 딱 나타났습니다.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모습을 북한 주민들께 과시를 했죠. 우리 딸 내 후계자를 아마 암시한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도 깜짝 놀랄 일은 아니지만은 놀고 있네 정도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김주애는 바로 2013년생이에요. 2013년생인데 오빠가 있다가 추정되죠. 이름이 김정주예요. 2010년생인데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들의 역할이 별 신통치 않은가라는 생각도 우리는 해볼 수 있고, 또 이제 딸 김주애를 계속 공식 석당에 데리고 다녔다는 것은 공산주의 역사상 아니면 인류 역사상 글쎄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분석해 봤을 때 일부 전문가들은 뭐라고 했어요? 여동생 김여정의 파워를 견제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김정은 4대 세습 체계를 조기에 정립하고 교육을 학습하기 위한 것이다. 후계자 교육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만일에 4대 세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김정은의 와이프인 이설주도 불안감에서 해소되겠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김정은 체제가 안정적이라는 것은 이제 과시하기 위한, 또 안정체계를 공고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후계자는 첫 번째 계급이 뭐예요? 직위가 뭐죠? 직급? 장군이에요, 장군. 북한에서는 후계자가 되려면 장군 계급부터 잘해야 돼요. 샛별 여장군처럼. 김정은은 어땠어요? 한 번에 포스타 달았죠, 장군. 대장 계급을 한 번에 달았었죠. 왜 장군들을 선호하냐면 우리 문화가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 어린아이 보고 옛날에 어땠어요? 장군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장군감. 장군은 막연히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커다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리더를 장군으로 봤어요. 특히 이제 북한은 어떻습니까?
그 반일 투쟁을 할 때, 항일 무장 투쟁을 할 때 앞에서 나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북한에서 이제 내세우는 김일성이죠. 김일성 장군을 이렇게 불러줬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그 리더는 꼭 장군이라는 명칭을 부릅니다. 우리 문화에서 나오는 그런 장군이에요. 우리나라 소장, 대장, 준장서부터 대장까지를 장군이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즉 차기 리더를 장군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북한은 장군이라고 해도 상장, 대장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장군이라는 칭호는 잘 안 씁니다. 샛별 여장군이라는 호칭이 어디에서 시작됐죠? 샛별 여장군이라는 호칭이 시작됐으면 후계자 선정의 끝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발사한 것을 재축하는 그날 그 석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이제 처음 샛별 여장군의 이름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멘토가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최고 존엄의 담력으로, 최고 존엄은 김정은이를 얘기하는 거죠. 적대 세력들의 군사적 기도를 상시 장악하는 정찰위성이 우주에 배치돼 조선의 우주 강국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제 김정은이 먼저 찬양하고, 두 번째, 우주 강국 시대의 미래는 조선의 샛별 여장군에 의해 앞으로 더욱 빛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김주의 호칭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랑하는 자제분, 존귀하신 자제분, 다음엔 샛별 여장군으로 이렇게 불리게 됐죠. 김주애가 후계자다. 왜 그렇게 서두르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은이가 왜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지 상식적인 잣대와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체제의 습성을 봐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급하겠죠. 예를 들면 김주성이를 끌어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급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급하니까 이제 샛별 여장군을 만들어 놨겠죠. 그리고 이제 백두혈통 세습에서 문제가 발생되거나 위기가 발생할 것을 아마 김정은이가 스스로 예감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체제를 공고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가장 그래도 전문적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어떤 위기가 있을까요? 아들 세습이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위기겠죠. 아직까지 내세우지 않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들이 있어도 김정주가 있어도 제목감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이제 4대 세습 체계를 굉장히 공고화해야 되는데 왜 공고화해야 되냐면 김정은이가 8살에 샛별 장군을 칭호를 받았지만 공부하고 계속해서 그 체계적인 학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8살, 29살 이즈음에 김정일이 죽었지 않습니까? 죽고 나니까 고모부의 도움을 받아서 정권을 그래도 공고하기 시작하다가 다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죽여야죠. 세력이 너무 커지니까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화염망사를 죽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김정은이의 권력 공고화가 거의 공고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권력을 꽉 잡고 있을 때 후계자를 임명해 줌으로써 다시 자기와 같은 불안정한 시기가 몇 년 지속되지 않고 막바로 자기 후계자가 통치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주기 위한 어떤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목적이 있어요? 김여정이 권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북한에서 김여정이 굉장히 제2인자죠. 2인자이지만 굉장히 어떻다고 그래요? 아주 굉장히 생각보다 영리하고 철저하고 정치 외교적 수단이 아주 탁월하다고 역량을 인정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김정은이도 불안하겠죠. 자기 후계를 김여정에게 주는 것보다는 자기 딸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년서부터 계속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자기 딸을. 김여정보다 키도 크다, 예쁘다, 학식이란가 모든 면에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떻다? 김정은이가 추구하는 김주의 조기 카드, 샛별 여장군의 카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어요. 김정은의 바로 이제 꼼수가 나타난 것이다.
꼼수. 제가 이제 꼼수라고 하는 것은 뭐죠? 심리전이죠. 그걸 이제 일축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여자가 리더가 될 수 없다. 이런 걸 일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북한은 왜 그렇죠? 북한은 가부장 문화가 아주 심해요. 심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 60년대 정도의 가부장 제도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의 표마 문화도 아직 북한에 있죠. 그런데 그걸 극복하기 위한 어떤 김정은의 그 꼼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2010년생 아들 김정주의 위치를 노출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좀 더 지나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재 북한이 세계 각국으로서 받는 아주 여러 가지 그 심각한 것이 이제 어때 경제 난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타개하기 위한 국민들의 여론을 조금 돌리기 위한 국민의 아니라 주민이죠. 북한은 주민들의 여론을 이렇게 이제 모으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 국민들께 그대로 공개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문화를 언급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줌으로써 북한의 김정은을 둘러싸는 핵심 계층한테 뭘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전통이 무시되고 있다.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니다. 공산국가가 아니라 왕조국가다. 라는 것을 암시해 주면 되는 거죠. 세습 자체가 왕조국가니까 이런 것들. 그런 이제 북한 주민들을 계몽은 김정은의 독재의 허구성을 폭로를 해주는 거죠. 이런 북한의 모든 소식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도부와 주민을 무시하는 김정은의 저의 폭로하는 거죠. 그러면서 공산주의 체제는 김일성 때서부터 김정일, 김정은에 이어지도록 북한엔 사람이 하나밖에 없다. 독재자 한 사람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부속품들이다. 라는 말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김정은의 지도력의 한계를 이렇게 지적해 줌으로써 북한 주민들을 계몽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초창기 때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고려 시대의 그 무신 정권에서 이제 꽤 오래 지속되긴 했지만 거기에서 최후가 누구냐면 최충원의 무신 정권이에요. 최충원, 최후, 최양, 최의로 이어지죠. 4대 세습. 약 72년 동안 이어집니다. 최충원이 1196년도부터 1219년까지 약 23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최후가 이제 1209년도서부터 1249년까지 고려를 통치하죠. 그 다음에 이제 최항은 잘 알려지다시피 아주 포악했어요. 그리고 교육도 못 받았었고, 그래서 약 8년 동안 그 고려를 통치하다가 이제 측근들에 의해서 이제 사살되다시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최의가 등장했는데 1년도 안 돼서 이제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신이라는 그 무신이 장악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암살되죠. 그러면서 고려의 무신 정권이 끝납니다. 이런 것들과 이제 북한은 어때요? 김과 왕조 어떻습니까? 김일성이 1148년도부터 권력 완전히 장악합니다. 물론 45년도서부터 있었지만은 완전히 공고화된 건 1948년도죠. 정적들을 다 숙청할 때까지. 그러면서 94년도까지 1994년도 약 46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 다음에 김정일이는 별로 못했어요. 1994년도서부터 2008년까지 약 14년 정도 통치를 하죠. 그리고 김정은이한테 이제 물려주죠. 김정은이는 2008년도부터 금년까지 지금 약 15년 정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정은의 그 와병설 뭐 이런 걸 봤을 때 또 다음 후계자가 김주애라고 봤을 때 어떻습니까? 최충원의 무신 정권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의 그 정권 기간은 75년이에요. 금년도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2년 했을 때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의 횟수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5년 정도 봤을 때 길어야 2, 3년 정도면 무신 정권의 붕괴와 같이 북한의 정권도 붕괴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북한의 핫 이슈인 샛별 여장군이라는 주제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